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명왕 신화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몽 신화라고도 하고 동명왕 신화라고도 하고 고구려 건국 신화라고도 하겠죠. 네, 보겠습니다. 작자는 미상이고요. 작품 해제. 참, 저 동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보시면 그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으니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기 바라고요. 학원생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원에서 나눠준 교재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왕 신화 다시 들어갑니다. 작품 해제. 작자는 당연히 미상이겠고 갈래는 설화. 설화 중에서도 신화죠. 건국 신화입니다. 성격은 서사적이다. 자, 여러분들 이 서사적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서사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을 서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인물과 그 다음 배경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특정한 배경에서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 성격,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사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또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영웅적이고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 영웅성. 네. 그 다음 제재. 고구려의 건국 경이고요. 주제는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내력 이랬군요. 그 다음에 영웅 서사문학의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추고 있어서 그 나중에 그 문제풀이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 틀을 잘 갖추고 있어서 후대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꼭 동명왕 신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건국 신화, 영웅 신화 이런 쪽에 보면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징 천재와 해모수, 그 다음 주몽이라는 3대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군 신화에서도 그랬죠. 하느님, 그 다음에 하느님의 둘째 아들 환웅, 그쵸? 환인의 둘째 아들 그 환웅이 그 단군을, 그쵸? 예, 낳게 되고 사실은 웅녀의 몸을 빌려서 낳는 거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3대기의 구조를 가진데 이 동명왕 신화도 3대기 구조를 가져요. 역시 또 천손 하강형, 또 천부지모형의 화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군 신화하고 동명왕 신화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생 외에 난생이라고 하는 말은 알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난생과 비슷한 낱말이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인생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난생, 다음에 인생란. 네, 난생은 뭐냐면 알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생란은 사람이 알을 낳는다는 얘기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르죠? 이건 태어나는 거고 이거는 낳는 건데. 이 주몽 신화는, 동명왕 신화는 난생 설하는데도 인생란은 안 돼요. 왜냐면 유화부인이 신인데 사람이 아니거든. 이해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난생.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신화소를 결합하고 있다. 연대는 고구려 건국 당시 출전한 동국이상국집 권삼 동명왕편. 이 동국이상국집은 고려 때의 문신 이규보가 개인적으로 편찬해낸 그 다음에 문집이죠. 그 안에 한시 형태로 이 동명왕 신화를 서술을 해놨어요. 나름 서사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동명왕 신화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광개토 대왕비가 있잖아, 그죠? 예, 거기에도 그 실려 있고 그리고 또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세 군데 실려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 줄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네. 큰 틀은 같지만, 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 이 교재에서 보는 것은 이제 그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 편 중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처음 주몽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교재에는 실려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좀 줄거리가 있었죠.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가, 그쵸? 땅에 내려왔다가 그 물의 신 하백의
그 딸내미인 유화를 만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들어가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서 관계를 맺고 하늘나라로 도망을 갔는지 얼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유화는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을 때 그 하백이 유화의 입을 쭉 뽑아가지고 우리 그 피노키오는 코가 삐죽하게 나오잖아. 유화 부인은 입을 쭉 뽑아가지고서는 내쫓아버립니다. 그 이제 그 강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질질 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자기가 살던 세계로 돌아가나 하고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던 누가 금화왕이 유화 부인을 갖다가 입이 튀어나온 것만 빼면 이 또 한미모 하는 얼굴이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따로 이제 그 별실에다가 모셔다 두죠.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그 태양빛이 하늘빛 그 태양빛이 햇빛이 그 유화 부인을 쫓아다니더니만 결국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나와요. 자, 본문 읽어봅시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네.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자, 요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비정상적 출생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정상적 출생.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영서사시, 예. 고대 그 영서사시의 줄거리를 보면, 신화의 줄거리를 보면, 비정상적 출생 이전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신이한 혈통, 신성한 혈통을 타고나죠. 근데 이미 뭐, 해모수와 유화부인, 둘 다 신인데. 유화부인은 신의 딸이니까 신이지. 그래요. 둘 다 신이니까 신성한 혈통을 타고 났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비정상적 출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징조로 볼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거지만 그 전에 옆구리로 태어나는 것, 네, 비정상적 출생 옆에다가 이거 써봅시다. 새로운 시대 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우리 그 신화라든가 설화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옆구리로 태어난 존재들이 꽤 있어요. 일단 석가모니가 그렇고, 그 다음에 미륵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양 쪽으로 가면 그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그렇죠. 네. 로마의 황제가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제왕절개 수술 이렇게 얘기하는 제왕이 왜 붙었어? 바로 시저가 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비정상적인 출생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하나의 징조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한 알을 낳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숭배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태양도 동그랗고 알도 동그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봐.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닷되들이쯤 되었다. 왕 금어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했다. 사람이 새 알을 낳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보통 일은 아니란 얘기죠. 당연하지.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말 목장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밥질 않았고 보호를 했어. 피해 다녔어.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 모든 동물이 모두 보호했다.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으므로 짜잔, 여기서 바로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자지간이다 이런 거죠. 그죠? 해모수와 주몽의 부자관계 암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해모수할 때 이 해가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대체로들 봅니다. 그렇게 돼요. 그 태양,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보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자연스럽게 그 부족들이 많았나 봐요. 서양에도 많지 뭐, 동양에도 있고. 특히 우리, 그지? 갑니다.
언제나 일광이 있으므로 왕은 알을 가져다가 그 어머니에게 보내고 어미에게 보내고 기르도록 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자, 여기서 영웅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비범한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비범한 능력. 한 달 만에 말을 해. 왕.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파리가 물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활, 화살, 이것도 영웅의 상징이죠. 활과 화살 밑에다 영웅의 상징 적어보세요. 영웅의 상징. 네. 영웅의 상징. 호머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요걸 오디세이 특히. 오디세이는 이제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10여 년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그린 모험 이야기인데, 서사신데요. 거기에서 이제 외눈박이 거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이렌도 거기서 나와. 맞아, 사이렌. 그쵸. 예. 그 다음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세이렌도 나오고 등등등등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를 1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와이프랑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그 와이프를 갖다가 사모하던 뭇 남자들이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죽었을 것이다. 여태까지 안 돌아온다면 이건 죽은 게 확실하다 해가지고서 청혼을 계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와이프는 청혼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면서, 나는 아직 남편의 죽음을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듣질 못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린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죽은 것 같거든. 핑계를 또 대죠. 내가 이 뭐라 하더라? 테피스트리인가? 양탄자. 그걸 짜면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 양탄자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랑 다시 재혼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뭐해 이제, 낮에는 짜다가 밤에는 풀고, 낮에는 짜다가 밤에는 풀고 해가지고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그 테피스트리, 그지? 양탄자.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계속 미루다가 안 돼가지고 거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조건을 내세웁니다. 뭐냐면, 자기 남편 오디세우스는 활을 잘 쐈는데 이 활이 그 활이다. 근데 남편은 이 활을 항상 시위를 풀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활 대하고 그 다음에 그 줄이 있잖아. 그 줄을 갖다 걸어서 쓰는데 그거 다 풀어놨었단 말이야.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이 활을 시위를 걸어서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남자들이, 그리고 그 아내에게 청혼을 하던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다 시위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걸려. 아무도 못 거는 거지. 그 와중에 이제 저 구석에서 거의 노숙자 분위기였던 그 두건을 쓴 웬 허름한 사람이 나타나. 내가 하겠소 하더니만 뜩 걸어버리더란 말이야. 사람들이 다 놀라죠. 저 그지가 누구길래 했는데 두건을 딱 벗으니까 바로 누구야? 그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기다리고 있던 남편 오디세우스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중에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랑 행복하게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떠나, 모험을.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치? 하여간에 그런 이제 줄거리 중에서 거기서도 이제 그 활이 나오는데, 그 활과 화살은 결국 그래서 영웅의 상징물, 동서를 막론하고 영웅의 상징물. 조선 태조 이성계도 활을 잘 쐈대잖아. 그치? 신궁 소리를 들었대잖아.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여하간 거의 공식입니다. 어쨌든 활과 화살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자 이것을 방거 위에, 방거라고 하는 것은 물레를 말하는 겁니다. 실 자아낼 때 그 여기서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돌리잖아. 그걸 물레라고 하는데, 그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아서 화살이 날면 모두 맞았다. 활을 쏴가지고서는 파리를 잡어? 난 6mm 권총을 가지고 파리를 쏴도 잘 안 맞던데. 봅시다.
부유해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범한 능력, 활쏘기, 말하기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다문단. 나이가 장대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또 다른 능력이 있었나 보지. 금왕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40여 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신의 능력을 어떻게 당해? 봐봐요. 이 얘기 해줄게요. 뭐냐면 해모수도 신이야. 그쵸? 네. 신. 그 다음 유화도 신이야. 따라서 주몽도 신이죠. 그쵸? 네. 그지? 그리고 해모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유화는 하백의 딸이고 어쨌든 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몽도 신이지. 근데 금화왕의 아들들은 그게 아닙니다. 금화는 어떻게 출생이 불분명하지만 헤브루의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금화는 출생이 불분명해서 그래 신이라고 해주자. 그 대신 와이프가 인간이었단 말이야. 아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그러니 대소를 비롯한 그 아들들은 여기가 이제 P고 여기 F1들은 뭐예요? 전부 다 뭐야? 반신 반인이라고. 그것도 전제조건 금화가 신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 반신반신이 뭐야? 반신반인. 네. 반신반인이 어떻게 신을 이기냐고. 말이 안 되지. 이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안 돼. 이건 레벨이 달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서 나무에 매놓고, 이거 고난과 시련을 겪는 거죠. 그래요. 나무에 매놓고 밑에다 고난 시련 적어주시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징글징글합니다. 비범함이. 그래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그 산문 중에 경설이라고 하는 이규보가 쓴 그 수필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니까 자신의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그 교훈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주몽은 자기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른데 어떡할 거야, 그치? 신의 자식인데, 그치? 예,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령스러움과 용맹이 있는 사람이고 신용. 눈길이 남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깊은 딴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몽의 자손 때 가가지고서 이 대소가 주몽의 자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 역시 그 비범함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시련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계속합니다. 네 번째 문단.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이나 먹이고 있으니 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내가 지금 신의 자식인데 이런 일 해야 쓰겠어요, 어머니? 이런 얘기지. 근데 거기까진 좋아. 근데 그 뒷이야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네 가지 없는 말로 들립니다. 보세요.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뭔 소리야 이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 그럼 엄마 보고 뭐 하란 얘기니? 자기라는 소리야? 어떻게든 그렇게도 들을 수 있죠. 그죠? 싸가지. 그죠? 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웅으로서의 뜻과 포부는 원대하네. 그죠? 자, 적어봅시다. 영웅으로서의 원대한 뜻과 포부를 밝히긴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포부. 그런데 말이야, 씨. 나라를 세우는 게 애들 장난이야?
레벨이 다르잖아. 신이잖아. 그치? 예. 자, 어찌됐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속썩이던 것이다. 그래, 나 때문에 내가 네 앞길을 막고 있구나. 그죠?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힘입는다고 했으니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힘입는다. 그래요. 좋은 말을 타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둬야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멀리 높게 갈 수가 있다. 높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경영의 기본이죠. 일단 직원이 좋아야 사장도 돈 버는 거 아니야? 그치? 사장만 아이디어 좋고 뭐 있으면 뭐래. 직원들이 엉망이면 회사 망하는 거지. 그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힘입는다고 했으니 내가 말을 골라주겠다. 이거 유화부인도 비범함인데 당연하지 신인데 그 정도야 뭐. 하고 드디어 말 기르는 데로 가서 긴 말 채찍으로 마구 치니 여러 말이 모두 놀라서 달리는데 한 누른 말이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우와 대단한데? 주몽은 그 말이 준마 잘 달리는 말임을 알고 몰래 말 혀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 허허 세상에 동물학대다. 그쵸? 그리고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마리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주몽에게 줬다. 금어왕도 소갈머리가 이게 밴댕이 밴댕이는 그 변덕이 심한 거지. 완전히 뭐야 이거. 속 좁은 것 같다 뭐라 그래요. 하여간 왜 이렇게 속이 좁냐. 그치? 살찐 말 한 마리 주면 어때? 그것도 삐쩍 마른 말을 갖다가 너 가져라. 이건 뭐. 주몽은 이를 얻어서 또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주몽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 네. 그러다가 이제 주몽은 오이, 마리, 혁보 등 3명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여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죠. 사실은 절체절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 신의 자식인데. 그치? 네. 개사수. 그렇지만 이 개사수는 나름 상징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뭐냐면 그 주몽이 이 부여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희망이 없다. 희망의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개사수. 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하잖아. 그때 이제 이집트의 람세스가 전차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쫓아오는데 홍해를 딱 가르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홍해. 그쪽이 이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가는 통로가 되겠지. 그쵸?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 개사수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모티브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네. 근데 원문에 보면 천재자 하백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직역을 해버리면 천재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천재의 아들은 해모수 아니야. 그럼 이거 선생님 잘못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자 하백손 천자 하손 천재의 자용 하백손이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재와 하백의 자손.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천재의 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지금 난을 피해 이르렀으니 황천후토는 이 황천후토가 이제 천지신명을 말하는 거죠. 네.
황천후토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든 교든 주는 배고 교는 다리죠. 보내소서 하고 활로써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이 고기와 자라들이 이제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고기와 자라들 밑줄 치시고 조력자. 원문은 이제 어별이라고 나오죠. 어별 물고기와 자라.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건널 수가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추격병이 이르렀는데 추병이 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는 곧 없어지고 이미 다리로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몰사하였다. 와, 이래서 탈출을 한 거지요.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에 임하여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거는 서술하다가 순서를 뒤바꿔놨어. 깜빡했나봐. 그쵸? 예. 원래는 이게 그 마문단 앞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떠나기 전이니까. 그지? 예. 이상하게 났어.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아라 하고 이에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요 부분 말이야. 네, 요 세 줄. 요 세 줄은 사실 그 라문단과 마문단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더니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주몽은 응당 이것은 신모가 보리씨를 보내는 것이다. 짠. 하고 말한 후 활을 다려 이를 쏘아 한 살에 함께 잡아서 목구멍을 열고 보리씨를 꺼낸 다음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서 날아갔다. 야, 화살을 맞았으면 비둘기가 죽지. 그게 아니라 활을 다려서 라는 의미를 그렇게들 해석한대요. 뭐냐면 뾰족한 화살촉을 빼고 살만 날린 거야. 그래서 화살 맞고 그냥 나무떼기만 맞고 기절해서 떨어진 거죠.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 해가지고 왕으로 즉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유화 부인의 성격이 우리 단군 진화에서 보는 그 웅녀와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화 부인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지모신, 땅의 어머니, 그쵸? 네. 또는 생산신 역할을 한다. 요런 소리가 되는 거야. 네. 농산물을 갖다 생산할 때 거기에 갖다 책임져주고 보살펴주는 신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지? 네. 다음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3개래요. 태양숭배 신앙이 나타나 있다. R. 그쵸?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맞아. 태생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포유류가 새끼를 낳듯이 알로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야. 3번 틀렸어요. 주인공의 위기 극복에 신이 개입을 하지요. 고구려 건국 신화이자 고씨의 시조 신화이다. 맞고. 영웅의 일대기 형식의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맞고.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고. 아니다. 틀렸지. 후대 왕에 대한 권계는 여기 나타나질 않았죠. 권장과 그 다음에 계는 경계.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시대 용비어천가. 적어두세요.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옆에다 용비어천가. 그 다음 고구려 건국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건국 신화 맞고.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맞고. 여러가지 신화소가 결합되어 있는 난생신화도 맞고. 잘 나가네. 천신족과 수신족의 결합이란 점에서 천부 지모사상을 보이고 있다. 맞고. 12번이겠네. 그러면 3개니까 답이. 영웅의 일대의 구조를 바탕으로 영웅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인간적. 주몽은 내면의 갈등 겪어본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질 못합니다. 그래요. 내면의 갈등 쬐끔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적 승리 양상 전혀 아니죠. 12번 답. 그래서 몇 번이야? 3번하고 7번하고 1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반응 묻는 문제, 내용, 일치 문제라고 그랬죠.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는 것은 주인공의 탄생을 신성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 당근이지.
본래 알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주몽을 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태양 숭배 사상의 반영인 것 같아. 단군. 유화가 주몽에게 보리 씨앗을 주며 보내는 것으로 보아서 유화는 생산신이자 지모신인 것 같아. 맞는 말. 고기와 자라들이 주몽을 도와주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당시 물고기와 자라들은 신성시되는 존재는 아니지요. 답 4번이네. 금어왕 아들들이 사냥을 즐긴 것이나 금어왕이 말을 소중히 기르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기마민족의 후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해석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틀린 소리는 아니죠. 반응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긴 하니까. 그 다음 3번.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 A, B, C, D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쓰시오 했습니다. 고귀한 혈통 자리에는 이제 해모수와 그 다음 유화의 혈통을 받았다. 그렇죠? 해모수와 유화의 혈통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비정상적으로 탄생하는 거 아래서 탄생했어. 거기다가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근데 아이 때 내다 버려졌다. 구출자를 만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영웅 신화의 일반적인 전개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데 동명왕 신화 전개는 그거랑 짝이 1대1로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야. 그치? 아니 봐봐요. A와 B 사이에 R에서 탄생이 있는데 B하고 C 사이에 R을 버림 R을 보호함. 이거 뭐야? R에서 탄생이 아니라 R을 낳은 것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네. 뭐 참고서에서 제가 끌고 오면서 그걸 살짝 고친다고 해놓고 까먹었어요. R에서 탄생이 아니라 R을 낳음. 네. 그런 식으로 써야 될 거야요. 그럼 이제 그래 R을 낳았다. 근데 탁월한 능력 없잖아 또 우리. 에이씨. 웃기네. 원래 탁월한 능력은 B가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어난 다음에 가야 되니까 저 짐승들이 R을 보호하고 그 다음 C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동명왕 신화에서 보면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B 자리에는 활솜씨가 뛰어나다는 것, 아래서 탄생한 뒤에 활솜씨가 뛰어나다는 것 그래요. 해놓고 그 다음에 C 자리에는 자라서 반복되는 고난에 해당하는 거니까 금화왕의 아들들이 해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문제는 영웅 신화의 일반적 전개 흐름과 동명왕 신화의 전개 흐름, 이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1대1 대응을 갖다 찾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봐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 A는 고귀한 혈통과 짝이 맞으니까 그래요. 그건 처음에 시작한 대로 그 해모수와 유화의 혈통이라는 거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 탁월한 능력에 해당하는 거 많았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말한 것, 그 다음 활 잘 쏘는 것, 그쵸? 예. 그 다음에 나무 뽑고 돌아오는 것, 그치?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탁월한 능력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 자라서 반복되는 고난 하면은 금화왕의 아들들이 해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위기극복, 위기극복은 물고기와 자라가 도와줘서 탈출에 성공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고구려 건국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4번 건국 신화로서의 주몽 신화와 단군 신화의 차이점 근본적으로 뭐가 먼저야? 건국 신화를 주몽 신화와 단군 신화에서 주몽 신화를 갖다 앞쪽에서 써야 되는구나.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고 단군은 이제 몸에서 태어나고 태생이고, 그죠? 그래서 주몽은 난생, 그 다음 단군은 태생, 그리고 주몽은 자라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단군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 그쵸? 네. 나중에 건국하는 것이야 공통점이고, 그치? 그런 좀 정리를 해서 쓰면 되겠네요. 네. 주몽은 난생이고 자라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여 고구려를 건국. 그렇지만 단군은 태생이고 그 다음에 자랄 때 시련, 고난 과정은 없이 조선을 건국했고 고조선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그럼 기억이 뭐야? 구름 낀 날에도 그 아류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었다라는 것과 통하는 것. 태어날 아이가 상스럽지 못함을 암시한다. 태어날 아이가 상스럽지 못함? 상서로워야? 상서롭다. 그죠? 응. 상서로워야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상서롭지 못하는 건 아니지. 2번 태어난 아이가 천신족의 후임을 밝혀서 신성성을 가지고 2번이 답이겠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번 이 글의 작자가 보기를 원본으로 하여 니은과 같이 개작하였다면 니은은 어디냐 하면은 니은 봐보세요.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다. 뭐 이런까지. 그 다음 보기상장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내용이 달라졌어.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대. 백발백중은 맞고 속담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아, 이런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전한다 이거죠? 그러면 보기를 원본으로 해서 니은과 같이 고쳤다면 뭐가 달라진 거야? 민간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수집해야 반영해야겠어? 이거는 사실 이규보의 동명완편이나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의 주몽신화나 같은 방식 아니야. 이거는 같은 경우잖아. 어쨌든 옛날에는 글이 없었으니까 다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이야기들이었겠지. 1번은 공통점. 그 다음 2번 건국신화인 만큼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제시해야겠어.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고증했다고? 고증해가지고 그렇게 물레가 나오고 그랬다는 거야? 에이, 2번이 답이겠네.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3번 봐봐. 주인공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형성했다. 이건 맞고 여러 가지를 보여줬잖아. 자세하게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읽을 사람의 흥미도 고려해서 개작해야겠어.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서 영웅적 자질을 묘사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보기상자에서 바뀐 걸 보면 역사적 사실이 고증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주몽신화 그렇습니다. 영웅신화의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그 순서가 일반적인 영웅신화와는 구성이 조금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통 요소들은 다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하간 그 구조는 이제 그 3학년들 수능 모의고사라든가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꼭 익혀두시라 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